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세상.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익숙해진 탓인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넓고 넓은 땅에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추운 겨울, 빨간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수목원이냐고요? 아닙니다. 쇠로 만든 간판으로 가득한 이곳은 대전 동구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용접 가게입니다. 아까 봤던 장미는 진짜 장미가 아닙니다. 이 용접 가게의 간판 중 하나죠. 대전에서 11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한신남 할아버지. 차가운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죠. 열일곱 살 때부터 용접 일을 배운 그는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그리는 것도 이게 아니면 못 그래요. 줄자를 대고는 어떻게 줄자 대고 이렇게 그리려고 이게 어떤 게 일직선인가 분간이 잘 안 가잖아요. 조금만 틀려도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딱 일직선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원하는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선에도 신중을 다하죠. 없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 설계되면 제대로 그리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제일 잘 그렸던 사람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도깨비 방맹이, 네? 실제 방맹이만하게 이만하게 한 1m 10cm로다가 도깨비 방맹이를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주문이 들어와요. 저는 생각지 않은 게. 진짜 엉뚱하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쓰는 거죠. 그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 달라고 못 하나요? 다른 데 가보면 그런 거 만들려고 안 하죠. 그 설계사들은 그림이니까 간단하게 그리면 되잖아요. 네. 야구 방망이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삐죽삐죽 바늘 몇 개 그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 만드는 사람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파이프라고 뭐 제품으로 나오는 거. 실제 그는 구체적인 설계 도면 없이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만들기 힘든 것들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뚝딱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대신 기술을 일찍 배운 탓에 배움의 길이는 짧지만 이 분야에선 그 누구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가끔 황당한 주문도 들어오곤 하는데요. 얼마 주시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글쎄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많이 봤다 이게 다른 데 물어봤다 이거. 물어봤는데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저 사장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반갑다고 말이요. 예, 뭐 돈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좀 적당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 이거 내가 나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이거는 순전히 이거 쇠파이프 값은 얼마 안 갑니다. 쇠파이프 값은 얼마 안 가는데
이게 주물르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단 말이다. 그럼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또 선생님이 방맹이 그려오신 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방맹이 그려온 거는 평면도니까 볼펜으로 뚝뚝 그리면 되지만은 저는 이게 인면체니까 제가 만드는 거는 이거는 볼펜으로 한 번에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제가 학교도 못 다닌 제가 설계를 해서 그리려면은 예, 볼펜이나 연필로는 안 되고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부셨다 만들었다 해야 이게 그림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랬더니만 다른 곳에선 시도조차 못하는 걸 한신담 할아버지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냈습니다. 해내고 말겠다는 끈기는 젊은 시절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고 그렇게 일본으로 가긴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쯤 일본말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일본 신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휴지가 없던 시절 화장실에 휴지 대용으로 꽂아놨던 신문지들이 그의 일본어 선생님이 되줬습니다. 신문을 읽느라 1시간 이상 화장실에 있는 날이 다반사였다는데요. 이 글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도 여기도 뭐 어디 이 일본 소설인데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가 쓴 겁니다. 이거 한번 글씨 한번 보세요. 저는 일본어 몰라서 모르겠어요. 아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잖아. 예? 예. 한문 글씨라도 뭐 아는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기 그죠? 국자나 보이는 것 같고. 네, 저는 이걸 지금 안경 안 쓰고 봐요. 아, 그러니까 글을 늘 보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눈이 그냥 마비됐나 봐요. 그쪽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책은 잘 보인다는 거죠? 예, 이렇게 떼놓고 봐도 책은 잘 보여요. 글씨 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일하다가 가끔 심심하고 또 일하다 좀 뭐 짜증나고 할 때는 이거 한번 조금 보거든요. 가게 내부엔 작품과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일을 하다 넘어지면서 철물들이 그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고로 엉덩이 뼈에 금이 갔고 일은커녕 걷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그의 성격상 아프다고 마냥 쉴 수는 없었기에 가게 안에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팡이 짚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또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가 되잖아요. 이걸 늘 짚어버릇하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게 이제 자가용이에요. 한 30분씩 운동을 해요. 그렇지. 운동 하셔야 되죠. 재활운동용품점에서 파는 기구들은 그의 좁은 가게에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는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서가지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맞춤형 재활운동기구.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픈 몸을 이끌며 만들었을 모습을 생각하니 대단하기만 하네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아직 똑 부러지진 않고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이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여기다 새로 배아령을 집어넣고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절밑바닥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일본 가기 전에도 전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이제 그 중동 지방으로 그 해외 파견 기술자 그때 이제 제가 용접을 할 줄 아니까 이 용접 기능 공부라서 남미 베네수엘라 아시죠?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 그 베네수엘라 여러 나라에서 일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그의 몸과 정신력을 다지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돼줬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용접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그 제가 언어를 그 영어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원래 학교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A, B, C, D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우는 거라 거기 가서. 근데 그 자우가는 한국에서 무조건 하고 영한사전하고 한영사전하고 두 권을 조그만 소사전 있잖아요. 요 벨트색에 쏙 들어가는 거. 그걸 두 권을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거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뭐 나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영한사전 내미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한사전 내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영사에서 찾아서 이제 이걸 그 영어를 또 읽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통째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통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니까는 거기서 한 1년 넘게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오늘 분이 주문하신 건데 이 거북이를 보고 이 거북이 아주 잘 됐다고. 아, 거북이 멋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보석함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네. 보석함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예쁜 천 같은 거, 헝겊조가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넣고 여기다 이제 보석 같은 거 뭐 이렇게 담아 놓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을 되죠. 제가 두드리는 건 이제 여기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데를 두드리고 여기 둥그스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 전부 이제 망치를 두드리는 겁니다. 수백 수천 번의 망치질로 쇳덩어리에 가치를 심어준 한신남 할아버지. 그의 손으로 탄생시킨 것들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뭘 만들었었나 생각나지 않는 게 태반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는데요. 이 킹콩인데 킹콩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 킹콩이 어떻게 생겼나 저는 확실히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고리라 종류 아닙니까? 그렇겠죠. 고리라나 킹콩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킹콩 테이블 그 회사에 그 이사 한 분이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고리라 이렇게 이룩하고 있는 거를 하나 만화로 그려주신 거예요? 예. 머리 이 팔 끝이 이렇게 이 손끝이 이 천장에 딱 닿게끔 만들어 드릴까요? 머리는 거의 달랑말랑하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아주 웅장하죠 그러더라고. 2m 되는 위에 또 이만한 높이가 올라가니까 한 4m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뭐 여기저기 뭐 자잘한 거 나 뭐뭐 만들어놨나 지금 다 생각도 안 나요. 그에겐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일을 못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건 개인 작품 전시를 여는 꿈이죠. 평생을 쇠와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쇠처럼 단단해져 버린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은 20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건물들로 빽빽한 도심 속
마치 80년대를 배경으로 만든 테마파크 같은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담배 가게를 아시나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주로 담배를 팔지만 편의점이 없던 시절 담배를 팔던 담배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담배 가게가 골목 한편에 조그맣게 남아있는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은 많이 줄었지만 그곳엔 51년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강경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SS 한 합씩. 네. 네,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허다하지만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어둡니다. 여는 시간은 항상 6시나 6시 못 돼서 좀 일어나죠. 한 10분 전 6시. 항상 문은 항상. 그 장사하니까 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팔리나 안 팔리나 장사하니까 일찍 열어야지. 이 담배 가게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그림이 막 이거 막 상처나고 그림 나오면 안 좋은데. 나오지. 나 그래서 내가 예. 저기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예. 갈게요 할머니. 네, 가세요. 가끔씩 들려 할머니의 말벗이 돼주는 친구이기도 하죠. 촬영 당일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3명이나 담배 가게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가끔 예기치 않게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는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는 건 아닐까요? 젊었지.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오래 했고. 옛날 담배 하치장 할 때부터 나는 했은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24세 시집을 와 지금까지 담배 가게에서 일하는 강경자 할머니. 1990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담배 가게는 장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손자가 건너옵니다. 항상 심부름은 손자의 몫이죠. 담배라고 적힌 표지판 말곤 뚜렷한 간판이 없지만 잔돈 과거 가게 앞엔 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등나무 가게로 불렀다네요. 동네 골목길을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없어 무료한 시간에 텔레비전은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죠.
나는 이게 보다가 내가 보고 재미없으면 이것도 놀자 저것도 놀자 좋은 거 나오면 또 틀고 안 듣지. 사실 할머니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이 보고 싶을 때 앨범을 펼쳐 회상해보곤 하는데요. 담배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3남매도 아무 탈 없이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거리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흘러간 세월이 보여 씁쓸하다는 강경자 할머니. 예, 들어가세요 할머니. 들어가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셔요 할머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 더 이상 담배 가게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 해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가게 앞에 앉아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등산동에 위치한 이곳. 지금까지 가본 곳 중 제일 번화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선 1978년부터 5, 6년간 호황을 누렸다던 맞춤 양복점입니다. 1950년에서 1960년도 무렵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택했죠. 송옥유 디자이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이 양복일이 옛날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 집 손님들도 오시는 분 때문에 우리 누구가 이거 양복일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때는 취직의 문이 좁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양복기를 배웠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 기술은 사실 우리 시대에는 한 대씩 터져가면서 일을 배웠어요. 뭐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해도 뭐 여기서 나가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뭐 이것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마저도 이걸 오로지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갈 데도 없었고 또 마땅히 이렇게 갈 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또 양복을 잘하신다고 하셔서 옷을 맞추러 왔는데 네. 잘 왔어요. 네. 네. 앉으세요. 네. 번화듯이 이렇게 넘겨보세요. 네. 이런 색은 좀 따숩기는 한데 겨울용이고 이게 동복이란 얘기고 뭐 많이 있으면은 이런 색으로도 한번 입으면은 이런 색이나 이런 밤색 계통으로도 한번 커피색이나 입으면은 굉장히 조화가 잘 되죠. 옷이 번갈아 입으니까. 저는 색깔이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벗으시고 네. 채쳐놓으세요. 대전만 해도 700군데가 넘게 맞춤 양복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성복과 청바지 시장이 늘어나고 때마침 IMF도 터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의 양복점도 어깨 힘든 뽕. 시기를 겪었죠. 18, 9개가 하지만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다는 송옥유 디자이너. 지금까지 양복점을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노력 덕분일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지 통 한 8인치 정도 괜찮아요. 8인치 정도. 네,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고리 디자인은 양트임이 괜찮죠? 사이드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양기고 바지 주름을 하나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여기 이렇게 좀. 네,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서는 네, 예. 기성복은 이제 만드는 옷을 사람이 옷에다가 맞추는 거고, 우리는 옷은 말 그대로 사람에다 옷을 맞추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것도 목도 짧은 사람, 굵은 사람 다 있어요. 이게 체형이 가늘은 사람, 그걸 목 둘레도 굵은 사람은 굵게, 크게, 가늘은 사람은 가늘게. 그래 여기 안 떠요 옷을. 여기가 기성복 입어서 여기 또 이렇게 제껴지고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옷은 입으면 힘들어요 옷이. 쉽게 말하면 저녁에 아침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 피곤한다든가 그런 감을 느끼지. 옷이 이렇게 옷은 하여튼 몸에 착 붙어야 합니다 이게. 손님의 체형에 맞게 치수를 잰 다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재단하는 일입니다. 종이에 미리 재단을 한 뒤 가위로 우려서 원단에 맞추고 잘라내는데요. 치수만 재고 재단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 보내는 곳도 있지만 송옥유 디자이너는 직접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잘못할 경우 옷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해온 40년 동안 그 책임감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손에서 안에서 그런 거 다 해줘야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 다 없어져도 살아남은 생존 전략이시네. 이게 저고리 앞판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앞. 이게 L이.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주머니. 원단도 저기 버리는 거 없이 꼼꼼하게 최고로 이게요? 딱 붙여서 하시네. 네, 이게 딱딱 이제 나와요. 이게 양이. 아직까지도 맞춤 양복점이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특이 체형을 가진 손님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이게 주머니. 이 체형이 손이 앞으로 가는 사람, 뒤로 가는 사람 다 달라요. 체형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메모를 해놨다가 앞으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있는 사람은 뒤로 달려주고. 이제 대부분 선생들은 앞으로 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게 뭐 한 2, 3cm. 이 밑으로 봐서 2, 3cm. 그리고 군인들이라든가 부등자세 하는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펴지면서 어깨가 펴지면 뒤로 손이 저절로 뒤로 가요. 어깨가 펴지면은 이렇게 굽으면 저절로 앞으로 오고. 이게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 몸 체형이 바뀝니다.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의 정성이 묻어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완성된 양복을 입고 흡족해하며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해주는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그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만든 옷을 입어주는 손님들에게 고마워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이 옷은 맞추면요, 이 싱이 들어가면 일이 몇 배 어려워져요. 시간이 여기서 다 소비가 돼요. 밖에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맞춤 양복은 입으면 여기가 착 편해요. 옷이 딱 벌어지지 이렇게 뜨더라네요. 근데 옷감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건 오른쪽 들어가는 원단이고요. 양복이고 이것은 어깨 심지. 이거는 왼쪽 옷
이건 왼쪽으로 들어가는 원단. 이게 이쪽 건 왼쪽이고 이쪽 건 오른쪽이에요. 이게 아래치는. 양복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는 송옥규 디자이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만큼 옷은 더더욱 정교해지죠. 바지 하나 꾸미는데 보통 한 7시간 바지 하나가 하고 상의가 보통 20시간 넘게 해야 돼요. 상의 하나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 옷을 할 때 실제로 우리 기술자들은 정통 기술자들은 이제 작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작품을 하는 거지 옷을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옷을 판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늘은 중간 점검이 있는 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연락 받고 왔습니다. 네, 가봉 오셔야지 오늘. 예예예.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셔가지고 벗으시고 가봉 오세요. 네. 양쪽으로 살짝 넣으세요. 이게 이제 휘친 거라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아주 좋네요. 어깨뽕은 얇은 걸로 준비했어요. 네. 옷을 좀 슬리퍼게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라인을 넣어가지고. 네, 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네요. 요새는 이제 소매기장을 뭐 이렇게 길게 안 입으니까 아주 좋네요. 소매기장 이 정도 네, 예. 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이런 되려면요. 이제 가봉 다 끝났습니다. 네, 예. 끝났고 네. 찾으러 오시는 것은 한 열흘 뒤에 네, 예.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던가 네. 뭐 급하신 거 없죠? 네, 예,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전화 끝나는 대로 한 전화 드릴게요. 연락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요. 네. 일을 수월하게 해나가려면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하듯 이 재봉틀이 그에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수제는 미싱이 손과 발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머리까지 잘 맞아야 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일치가 이걸 우리가 정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바늘을 미싱을 이제 2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1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아니면 뭐 5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공업용 이제 모다는 드륵드륵 밟으니까 그게 조절이 잘 못 해가지고 이게 제가 다루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잘 맞기 때문에 이 미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한 그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설렁설렁 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미세한 데에서. 실로 싹 연결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 많이 걸리네.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 붙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하면 다 띄어요. 대전에 제대로 된 맞춤 양복점은 손에 꼽을 만큼 남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송옥규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좀 아깝다. 그 열심히 또 그래요. 꾸며주셨는데 또 그냥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빼버리네. 원단 상하니까 원단이 상하니까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바느질 할 때 열심히 또 바늘 해놓은 건데. 원래 그래요. 자르고 붙이고. 월계수 양복점이란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심을 다해 만든 양복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 한 땀 한 땀 온 정성을 기울인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몇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옛날 직업은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뭐 이거 뭐 몇 달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컴퓨터식으로 컴퓨터 같은 애들 때는 뭐 이렇게 몇 달 배우면 뭐 필요한 만큼 갖추는데 이것은 우리 이 분야만 하더라도 이게 한 3년 배우면은 우리말로 이제 젖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젖떨어진다고 가지고 한 10여 년 하면은 이제 기술자 소리를 들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원단이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잠오도 울어요 옷이. 굉장히 울고 예민하고 이게 원단은 기술은 발달이 되는데 양복 가진 기술자들이 기술이 발전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직업이라는 게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기술을 계속 저도 지금도 이거 배워가면서 해요. 오늘 난 호기심으로 찾아주는 사람들의 발길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겠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여전히 우리의 추억 속에 꽃 피우고 있을 겁니다. 널 내게 소개